시골에서 올라와 비 오는 날 하루 쉬고 조금 피곤하지만 다시 산으로 왔습니다. 일기예보에 오늘 하루 비가 그쳤다가 다시 비 소식이 있어서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집에서 너무 일찍 출발해서인지 산행지에 도착해서도 해가 뜨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버섯들이 녹아버렸을 것 같지만 다음 주 초부터 비가 잡혀 있고 수업 또한 많아져서 며칠간 산행이 힘들어서 찾아온 산입니다. 봄에는 나물 산행으로, 가을에는 버섯 산행으로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자연이 주는 대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나 기후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걷습니다. 산 부추꽃이 예쁘게 피어 있고요. 제일 먼저 반가운 민자주 방망이버섯을 만납니다. 송이과에 속하는 이 버섯은 가지버섯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을철 대표적 맛있는 야생버섯이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고 몇 년 전부터는 인공 재배에 성공한 버섯이기도 합니다. 색깔이 옅어진 것으로 보아 나온 지 좀 된 것 같은데요. 섬유소와 수분이 풍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기도 하지만 간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자주 방망이 버섯을 조금 채취하고 다시 탐색을 이어갑니다. 여기저기 산부추꽃이 한창인데요. 내려갈 때 5뿌리 정도만 캐어서 버섯밥을 할 때 양념 간장에 넣어 먹어야겠습니다. 민자주 방망이 버섯은 습도가 유지되는 북향 쪽 계곡 아래쪽이나 능선이라면 낙엽이 많이 쌓인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낙엽 사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고요. 싱싱할수록 갓이 잘 부서지기 때문에 채취해서 가지고 갈 때 조심해야 하는 버섯입니다. 비가 내린 다음에는 뱀들이 몸을 말리기 위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햇살이 비추는 능선 주변을 조심해야 합니다. 1시간 정도 산을 오르자 조금씩 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뱀들도 몸을 말리기 위해 나올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가파른 산길을 오르느라 힘이 들었지만 아직 300고지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버섯 상황을 봐가며 오늘은 최대 800고지 정도까지만 올라가기로 하는데요. 아직 특별한 버섯이 보이지 않는데 저 위로 제흙물 버섯이 나타납니다. 이 버섯은 동물들의 배설물이 쌓인 곳에서 자라는데요. 아마도 야생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인가 봅니다. 식용하기는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버섯은 익히면 중독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갓 아랫면이 검게 변했다는 건 액화가 진행되어 싱싱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근처에서 몇 개체를 더 발견하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버섯들이 녹아내렸는지 아직 특별한 것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 버섯은 유기물 분해와 영양 순환을 담당하는 자연에서의 대표적인 분해자로 눈에 보이는 자실체와 보이지 않는 균사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균사체가 흙이나 나무 속에서 오랜 기간 생육하다가 적절한 환경이 되면 자실체가 자라면서 사람들 눈에 띄는데요. 식용과 독버섯을 구분해 놓은 것이 경이롭습니다. 비를 맞아서인지 갓의 색깔이 이상하지만 보기에 졸각버섯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체가 하나뿐이어서 묻어주고 다시 산행을 이어갑니다. 순간 능이버섯인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양쪽으로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어서 매우 조심하면서 걷는데요. 지난 연휴 동안 능이나 송이는 모두 따갔을 테지만 혹시라도 이삭죽기를 할까 살펴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는 한 번에 산행해서 20kg 정도의 능이버섯을 채취하던 곳이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 갈수록 귀해집니다.
이제 가파른 산길은 거의 올라와 첫 번째 능선 주변을 탐색합니다. 능선 주변에서 자라는 버섯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버섯들은 능선 조금 아래 비탈면에서 잘 자랍니다. 전형적인 마사토이기 때문에 길이 많이 미끄러워 조심합니다. 아침을 거르고 온 탓에 배가 고파서 잠시 이 근처에서 쉬면서 삶아온 계란을 먹고 출발해야겠습니다. 계란 2개를 먹고 커피까지 마신 뒤 조금 든든한 배로 다시 탐색을 이어갑니다. 쉬면서 고도를 보니 500 정도였는데요. 아직은 아무런 버섯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며칠간의 비로 모두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그 흔한 황소 비단 거물버섯도 보이지 않는 것이 허탈하기까지 한데요. 녹아내리고 있는 젖버섯 아제비입니다. 피젖버섯으로도 부르는 이 버섯은 상처를 입으면 핏물 같은 젖이 나와서 청록색으로 변색이 되기 때문에 청록색의 얼룩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물 요리에 사용하면 좋아서 보이면 채취해서 말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올해는 많이 채취해 두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보이지만 녹아내린 것이 더 많고 그나마 상태가 나아 보이는 것은 얻어갑니다. 젖버섯 아제비는 습기가 있을 때 표면이 조금 끈적하지만 평소에는 질감이 다소 거친 편입니다. 갓 표면은 연한 홍갈색이나 젓갈색을 띠고요. 동심원상의 무늬가 진해서 구분이 쉽지만 특히 상처를 입으면 청록색으로 금방 변색이 되어서 쉽게 식별이 가능한 젖버섯류입니다. 깔때기 뿔나팔 버섯을 만나는데요. 깔때기 꾀꼬리 버섯이라고도 부르는 이 버섯은 식용이지만 달랑 2개째 뿐이어서 그냥 두고 가야겠습니다. 고도를 높여 보아도 특별한 버섯이 없어서 우선 내려갔다가 계곡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곳을 둘러봐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산하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지만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그냥 가기엔 무언가 아쉽습니다. 외대 득버섯을 만납니다. 외대 득버섯 주변으로 드디어 반가운 버섯을 만납니다. 능이버섯 자생지에서 나는 맛있는 푸른 끈적 버섯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는데요. 푸른 끈적 버섯은 활엽수림이나 호남림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 버섯 역시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곡 주변에 낙엽 쌓인 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를 발견하면 민자주 방망이 버섯처럼 주변 나뭇잎을 살짝 걷으면서 살펴보는데요. 낙엽 아래 많이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습기가 있을 때는 갓 표면이 점액질로 덮여 있어 미끌거리고요. 흔히 알고 있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과 비슷하지만 푸른 끈적 버섯은 갓이 연푸른색이나 청자색에서 청보라색을 띠면서 표면이 매끄럽고 점성이 있지만 가지버섯이라 부르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은 보라색에서 연한 보라색 혹은 자주색의 갓색깔을 가지고요. 거미줄 모양의 균심이 특징입니다. 두 버섯 모두 식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이 더 맛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 버섯이 더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다가 또다시 반가운 계암버섯을 만납니다. 뽕나무 버섯이나 뽕나무 버섯 부치와 닮았지만 가장 쉬운 구별법은 대의 모습입니다. 뽕나무 버섯이나 뽕나무 버섯 부치는 대가 굵고 짧은 반면 계암버섯은 대가 가늘고 길며 갓은 크고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가 더 튼튼해서 채취 시에 힘을 조금 더 줘야 합니다. 우선 계암버섯을 채취하고 다시 푸른 끈적버섯들을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줄기가 끊어지는 사각사각 소리가 경쾌한데요. 한 자리에서 꽤 많은 양을 얻어갑니다. 오늘 또 집으로 돌아갈 때 고기를 사가지고 가야겠는데요.
살짝 데친 후 고기와 볶아 놓으면 가족들이 잘 먹어서 항상 챙기는 버섯입니다. 이 버섯을 채취할 때는 아삭거리는 손맛이 기분을 좋게 하는데요. 푸른 끈적 버섯이 끝나갈 무렵 민자주 방망이 버섯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민자주 방망이 버섯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시기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버섯이기도 합니다. 푸른 끈적 버섯과 개암 버섯으로 한 배낭을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골로 들어가 볼 생각인데요. 채취한 버섯은 어딘가에 숨겨두고 올라가야겠습니다. 점심 먹을 자리를 찾아가는데 커다란 뱀 한 마리가 꼼짝도 하지 않고 혀만 낼름 거리고 있습니다. 스틱으로 소리를 내봐도 꼼짝을 하지 않는데요. 계곡을 건너는 징검다리 바로 앞이어서 비켜줄 때까지 기다려보지만 비킬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위쪽의 징검다리를 찾아가는데요. 뱀을 만난 뒤이어서 그런지 긴장을 해서 힘이 더 듭니다.